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실현 가능한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들은 게으르다 하고 계획을 잘 못 지킨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가장 계획적으로 사는 그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뭐 열차 약속 같은 게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 행정 처리도 시간 맞춰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깔끔하게 계획한 대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뭐랄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으로 인해서 좀 많은 문제들, 좀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방학을 했었을 때 이제 방학 계획표를 세웁니다. 뭐 대략 12시, 여기가 한 6시, 6시, 뭐 12시 이 정도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렇게 하죠. 한 10시쯤부터 그리고 이제 꿈이 야무져요. 한 7시쯤에 여기다가는 이제 국룰이죠. 이제 꿈나라 하고 보통 이제 7시, 8시 막 이럴 때 기상하고 이제 뭐 아침밥을 같이 끼워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상하고서 뭐 씻고 아침밥을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공부 그리고 뭐 약간의 자유 시간 뭐 그리고 식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 8시부터 한 양심상 9시 정도까지는 자유 시간 이런 걸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꿈이 야무져요.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딱 공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한 여기서 1시간 정도는 뭐 운동 뭐 초등학생 때 뭐 운동을 넣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1시까지는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넣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2시 뭐 TV 시청 뭐 이런 것도 넣었던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한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때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기는 합니다. 2시부터 5시까지는 약간 공부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 먹기 전에 게임 그리고 6시부터 이제 7시까지 저녁 그리고 이제 한 7시부터 9시까지가 이제 다시 공부 하고 요 시간을 이제 뭐 자유 시간 하고 꿈나라로 간다라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초인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 내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뭐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거를 철저하게 지켰다?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네, 그런 계획표라고 할 수 있죠. 뭐 첫날에 이제 이렇게 해요. 엄마 나 이제 방학 동안 아침 7시에 일어날 거니까 7시에 깨워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7시에 깨웁니다. 뭐 첫날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음 날부터 모르겠어요 하면서 잡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나마 부지런한 학생이라면은 이 기상이 이제 9시로 미뤄집니다. 9시로 미뤄져서 이제 뭐 어머니께서 밥 먹어 막 이러면은 밥을 안 먹고 막 그러다가 TV를 봅니다. 공부는 뭐 공부예요. TV를 보거나 뭐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겠죠.
유튜브를 보다가 점심 뭐 이때쯤 친구가 불러서 나가서 좀 놀다가 어, 그러다가 집에 와서 다시 게임 좀 하다가 저녁 먹고 게임 좀 하다가 또 한 10시쯤 자는 게 아니라 12시부터 이제 12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서 9시까지 이제 자게 되는, 사실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 모범생 정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좀 스펙타클한 게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 방학 계획표를 짰을 때랑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학생이 아니잖아요. 프로 작가가 되었을 때, 프로의 계획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초등학생 때 방학 계획표를 짜는 거랑 작가의 계획표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편이고요. 저보다 훨씬 더 계획적으로 잘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전제하에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게으르다는 전제. 뭐 사실상 게으르지 않고 계획대로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이 영상을 사실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을 테니까요. 이 영상은 저처럼 게으르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런 분들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거 앞서 얘기한 걸 적어 놓고 갈게요. 방학 계획표 수준의 계획표에서 벗어나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실수인데 뭐냐면은, 잘 될 때, 효율이 최고치일 때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움. 이겁니다. 일단은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험 전에 이제 이렇게 막판에 몰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내가 평소에 공부를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중도 있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몰아서 공부를 한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 모범생이죠. 막 하루 이틀 전에 막 몰아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을 망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어제 공부한 정도로 한 달을 공부하면은, 야, 성적 30점 오르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 특히 입시 미술을 그려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림 그린다라는 게 좀 신기해요.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효율이 초반 과정에는 막 이렇게 높아요. 근데 효율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효율이 되게 높아져요. 뭐 일반적으로 저는 이 정도의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많은 작업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렇게 뭐 입시미술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큰 면으로 팍팍팍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팍팍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한 5시간 시험이라고 그러면은 3시간 정도는 진도가 팍팍팍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단하게 중간 톤을 채우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막판에 이제 효율적으로 눌러줄 때 눌러주고, 주제 당겨주고, 좀 면 조금 더 나눠주고, 아주 효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그림이 빨리 완성이 된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효율이 최고치일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게 요때를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 3시간을 그린 것보다 마무리 1시간, 마무리 30분 그림을 그렸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그림 그릴 때 이러한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면은 되게 빨리 그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뭐 저만 공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그러니까 계획과 목표의 차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건 계획이 아니라 목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난 7월 31일, 그러니까 8월 1일 날 개인전을 할 거니까 7월 31일까지 뭐 작품을 완성을 할 거야. 이걸 계획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계획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언제까지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달 계획을 잡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하다가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놀고 싶기도 하고 좀 막 이렇게 좀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앞서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전성기 때 그림 그리는 속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2달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한 달 첫 한 달은 좀 이렇게 천천히 가자. 막판에 스퍼트를 내자. 라는 생각으로 첫 한 달에 뭐 전체에 뭐 한 4분의 1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천천히 하자. 근데 사람 생각이 나중에 열심히 할 거니까 라는 보상 심리가 있게 되면은 막 이때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뭐 하고 막 하다가 망합니다. 첫 달에 뭐가 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둘째 달에 자, 절반을 하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놀았었던 한 달이 뭐 재밌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앞으로 2달 동안 작업만 미친 듯이,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을 놀았기 때문에 2달을 미친 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더 싫어져요. 막 사람이 먹지 말라면 먹고 싶어지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니까 막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수요일 목요일쯤에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감기 기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둘째 달 절반까지 한 게 미미함. 뭐 하긴 해요. 하기는 한데 자, 둘째 달이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계획의 절반도 못함. 절반도 못하고 이제 셋째 달이 됐어요. 근데 이때 희한하게 정신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야. 나의 최고치 속도로는 사실 2주도 가능해. 네, 라는 생각, 이건 좀 비약적일까요? 2주도 가능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 해요. 미친 듯이 하지만 이상하게 속도가 나지 않음. 내가 기대한 최고 속도가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업이 효율성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효율성이 계속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작하고 건강을 해침. 하지만 어떻게 해야죠. 수 있는데 퀄리티가 기대 이하로 나옴. 다음부턴 미리 해야지. 다음부터는 기간도 좀 잡아놔서 그래 1년을 잡아놓고 야 지금 내가 이 속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한 달 있잖아요. 셋째 달 속도로 12개월 동안 작업을 한다면은 나는 미친 듯한 퀄리티의 작업이 나올 거야. 그래
12월 중에 6개월 정도를 미친 듯이 하고 그 중에서 좋은 작업을 뽑아낸 다음에 한 번 더 나의 개념과 전시를 점검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작업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갤러리에 가가지고 컨셉도 좀 논의를 하고 내가 아직 반년이나 남았지만 이 정도 작업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컨셉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시가 끝납니다. 전시가 끝나고 진짜 인간적으로 좀 쉬자. 인간적으로 좀 쉬자고 하면서 막 쉬어요. 근데 다시 또 쉬면 쉴수록 한 달을 쉬었다고 생각해보죠. 저 멀리 있는 1년 후에 있는 개인전, 그게 압박으로 다가와요. 계획 때문에 더 놀고 싶어짐.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희한하게 잘 안 고쳐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회가 왔음에도 이런 계획들을 잘 못 잡아서 놓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일이 많으면은 내가 엮여져 있고, 사실상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매주가 아니라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단위로 이거는 여기 갤러리, 이건 저거 갤러리 막 이렇게 미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니까 뭐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이게 오히려 계획이 이렇게 많지 않고 전시가 많지 않을수록 더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괴감도 빠집니다. 내가 밖에서는 성공한 작가가 될 거라고 했는데 난 진짜 왜 이러지? 미치겠네. 로또나 좀 되면은 좀 이렇게 빡세게 살지 않고 좀 쉬엄쉬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근데 본인이 또 빡세게 산다라는 착각까지 해요. 네. 이러한 경우에 솔직히 이제 저를 빗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그림을 빨리 그린다 라고 해서 최승유는 빨리빨리 그리고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뭐 제가 모든 작가분들을 알진 않지만 솔직히 작업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저보다 훨씬 적으신 경우들이 제가 봤을 땐 많아요.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도 그랬어요. 저는 매일매일 굉장히 작업을 꾸준히 하는데 간혹 어떤 작가들이, 어떤 이제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자기는 이제 평가 전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야작을 많이 하는 거죠. 뭐 학교에서도 많이 자고 막 이래요. 근데 최승유는 일찍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해왔으니까 작업을. 그러면은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네. 막판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야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는 카타르시스까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견해 보이기까지 하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최승윤 작가는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데 어떻게 하냐면은 애초에 게으르게 계획을 짜자. 굉장히 게으르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내가 슈퍼맨이라는 상태로 계획을 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슈퍼맨처럼 일을 하면 되겠지만 미래의 슈퍼맨에게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일을 미루게 됩니다. 하루에 하나만 하는데, 자, 애초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계획을 짠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6시간에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6시간에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내가 작업하는 시간이, 실제 작업하는 시간을 1시간으로 잡아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시간이라고 잡아놓을게요. 자, 이게 어디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어디에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내가 아까 방학 계획표를 짜놓은 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만 하자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자, 작업실에 갔으면은 처음에 자, 컴퓨터 켜고 그리고 온도 올리고 온도 올릴 때까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커피 마시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리고 뭐 전화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다가 작업 깔짝 하다가 다시 게임도 하고 그리고 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작업하고 쉬었다가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1시부터 6시까지, 1시부터 7시까지 작업실에서 작업만 해야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있나요? 자, 심지어는 여러분들 혹시 그 공유 작업실 써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의 90% 이상의 공유 작업실에 절반 이상은 안 나옵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월세를 내면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생각이 들 만큼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갔을 때 되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작업실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이날 하루는 작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6시간 동안 놀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가더라도 내가 아주 열심히 일했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내가 30년을 다닌다. 하루 종일 놀고 아무것도 안 한 날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사실 옛날에는 휴일도 없었잖아요. 7일을 다 일했었는데 그러면은 7일을 일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빡세게 일을 하지?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가보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회사를 다닐 때 다들 야근을 했잖아요. 다들 야근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야근하는 뭐 한 15시간 동안 정말 매 시간 빡세게 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15시간을 풀로 빡세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 상사 눈치 보여가지고 안 가는 것도 많고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것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쓸데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째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옛날에 공부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 이상 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 봤자 1시간도 실제로는 집중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10시간에서 1시간이라도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를 뭔가 물어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운동을 되게 꾸준히 하거든요. 어이구. 네, 저거는 있어야지. 운동을 되게 꾸준히 해요,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제가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하루에 운동 얼마 해요? 하면 저는 5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5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1, 2분밖에 안 해요. 네. 실제로는 1, 2분밖에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이클도 한 30초 타고 이렇게 작업하거나 컴퓨터 하다가 또 30초 하고 턱걸이 한 번 하고 한참 있다가 쉬다가 그냥 턱걸이 한 번 하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시간으로 총 합치면은 1, 2분인데 근데 제가 몸이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운동을 한 사람이다라는 약간 느낌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만 나요. 네. 뭐 빡세게 운동을 하거나 빡세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라도 해라. 하루에 1분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99%의 사람이 거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었을 때는 몸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후임이나 막 이렇게 애들한테 운동 가르치잖아요. 근데 못해요, 그렇게. 야, 하루에 5분이라도 해라. 아니면 누워가지고 이거라도 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하고 아니면은 진짜 한 1년 열심히 막 미친 듯이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본 운동선수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운동을 직업으로 학생 때, 아무튼 진짜 빡세게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이 시간이랑 운동을 그만두면은 운동에 질려가지고 운동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살이 찌시는 경우들을 제가 꽤나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운동에 질려버린 거예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질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더 하면 힘드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실제로 게으르고 하기 때문에 막 하루에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운동을 못 해요, 제가. 네. 그렇게는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우리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냐. 제가 뭐 작업실에 6시간 있는데 1시간만 작업하고 뭐 그러진 않는데 근데 어찌 됐던 애써서 나의 너무 효율성 좋았을 때 모습만을 가지고 최상의 모습만을 가지고 계획을 짜지 말고 상의 나를 기준으로 계획을 짜지 말고 최하의 나를 기준으로 계획을 짜자 라는 겁니다. 내가 3달 동안 전시 준비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내가 효율성이 정말 잘 나온 상태로 전시 계획을 짠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효율성이 정말로 안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계획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은 이런 식으로 짜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 스프를 라면에 넣을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액상 스프 같은 거를 할 때 이게 깔끔히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 방울,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여기다가 다 넣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초에 라면 회사에서 거기 안에 남아있는 양 정도를 계산을 해서 그게 정량이에요. 그냥 대충 짰을 때 액상 스프가 남아있잖아요. 그냥 그게 정량이에요. 네. 애초에 다 짤 수 없다라는 거를 그냥 염두해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도 뭐 중소기업이나 뭐 되게 빡세게 돌리는 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맞춰놓고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하고 인간이라는 뭐 이렇게 최고의 도덕성으로 움직일 거야. 인간들은 스마트하니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약간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번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사람들은 모두 다 아주 착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나쁜 놈처럼 움직일 거야. 라고 해야지 사실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짜여지는데 정말 부지런하고 1시간을 하면 1시간 동안 120%의 성과를 내는 나를 기준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10%의 성과밖에 못 내는 나를 계획으로 짜야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짐. 근데 이 구체적인 계획마저도 구멍 뚫린 느슨한 계획으로 짜야 함. 이렇습니다. 네. 그 계획마저도 아주 느슨하다라는 걸 전제로 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회의를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1시간 회의를 했다? 한 55분은 쓸데없는 얘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55분 동안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회의가 또 길어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거를 기본으로 두고 예, 시간을 길게 잡는 겁니다. 회사에서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회의 다음번에는 빨리 끝냅시다. 안 됩니다. 네. 누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탁탁탁탁탁 하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빠릿빠릿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더욱 그러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네,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일을 맡기거나 했을 때 이거 일 하면은 내가 꿀인데 약간 이렇게 일을 줘야 돼요. 내가 뭔가 상사라고 했었을 때.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자, 아무튼 이미 영상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뭐 끝까지 보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후회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프로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저도 올해 좀 계획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시를 좀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고 페어 같은 것도 제가 다 좀 고사를 했어요. 네. 사실은 뭐 키아프 같은 것도 안 나가고 키아프도 제가 리스트에서 좀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일본에서의 개인전과 홍콩에서 아트 센트럴 페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홍콩 아트 센트럴 페어는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 국내 계획은 좀 최소한으로 제가 줄일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줄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바쁠 겁니다. 왜냐면 매년마다 일을 좀 줄여야지 하는데도 바빴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작정해서 좀 많이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승윤 작가 왜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하고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